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터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BMW X7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2019년도에 전세계 시장에 처음 이제 X7이 공개가 됐었죠. BMW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X7은 그 크기로 비교를 하자면 국내 시장에서는 뭐 팰리세이드나 기아 모하비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메르스 벤츠의 뭐 GLS나 아우디 Q7 같은 차량들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뭐 크기와 뭐 SUV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X5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X7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MW SUV 노하우가 총 집결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 변경도 있었고요. 뭐 내외관 실내 변화,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풀 모델 체인지에 버금가는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X7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변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면부의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좀 변화가 됐죠. 사실 두 개로 갈라진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다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동차의 전면부를 볼 때 라디에이터 그릴을 뭐 입처럼 생각을 하고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눈처럼 인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눈이 위아래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것에 조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인상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호불호가 나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이제 지금은 낮이라서 좀 보이지 않지만요, 밤에는 이제 조명도 들어오는데요. BMW 7 시리즈는 안쪽에 이 각각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제 조명이 들어왔다면 X7은 위쪽에서 간접 조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불빛, 좀 더 부드러운 불빛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가보면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퍼스트 에디션 모델입니다. 출시 한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그래서 23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22인치 휠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며칠 전에 시승했던 시에라의 22인치 휠을 보고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그마치 23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23인치 휠도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안 어울리는 이러한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체 색상이요. 이 색상은 약간 지금 햇빛을 받는 경우에 보라빛으로 펄감이 있는 아주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이렇게 크롬 장식들이 들어간 도어 주변의 모습들도 눈에 띄고요.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모르겠는데 해외 시장에는 이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된,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검은색으로 이제 장식된 그러한 차량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도어 스태퍼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발을 딛기가 조금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G9, 유종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열 모델입니다. 지금 1열, 2열, 3열로 구성되어 있고 시승 차량은 6인승 모델로 2열에 독립 시트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7이 부분 변경되면서 몇 가지 좀 디테일들이 좀 강화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리어 램프에 보면은 이렇게 조형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BMW 로고와 함께 이 안쪽에도 이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안쪽에 또 크롬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입체적인 모습, 흡사종 크리스탈 안에 뭔가 알루미늄 금속이 들어간 듯한 이러한 좀 인상도 받게 됩니다. 시승 차량 엑스드라이브 40i 모델이고요. 국내 시장에는 40i 뿐만 아니라 40D, 그 다음에 좀 더 고사양 모델인 M60i까지 세 가지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의 모습도 X5나 X6에서 보던 굉장히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모습은 좀 X7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아무래도 좀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중한 모습,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뒷모습 형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의 리어 램프를 있는 이 크롬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차분하게 뒷모습의 디자인을 좀 만들어주는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크 디자인이긴 하네요. 하지만 안쪽에 배기구가 살짝 드러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플래그십 SUV답게 넓은 실내, 그리고 최신 그 BMW의 디지털화된 실내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바웰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스피커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포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홉사이드 금속 페달 같지만 뭐 플라스틱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 버튼들로 구성된 스티어링 휠 마련되어 있고, 사실 이 X7을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트입니다. 기존의 BMW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 센사텍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더 발전해서 센사핀이라고 불리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시트, 이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요. 만져보면은 진짜 잘 손질된 천연 가죽을 만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타공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만졌을 때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온몸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이 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시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도 도톰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차량의 이 시트 색상은 투톤 컬러로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는 좀 밝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시승차가 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앉아있던 분들의 바지 색상이 조금 이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시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점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청바지를 입고 타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볼스터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 허벅지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도 확장할 수 있는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뭐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모습이죠.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거의 뭐 15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구성된 이런 화면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되는데요. 뭐 아마 음성 크기, 음량 크기만 정도만 조절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가운데는 T맵 화면을 좀 연동시켜 놨는데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시켜서 T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T맵 화면까지도 이 가운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이 정도로 현지화가 잘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BMW가 이 부분에서는 단연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구성은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고요. 가운데 나오는 컨텐츠도 지포스 게이지라든지 컨텐츠 정보,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를 시켰을 때 나오는 화면들, 이런 것들로 가운데 정보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형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운전자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켰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대용 화면, 이 세 군데서 경로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세 가지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형태의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표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속도계와 오른쪽에 파워라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흡사 이제 전기차처럼 출력이 몇 %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표시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좀 더 간략한 이 심플한 형태의 레이아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드 시프트도 모두 다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운데 앱 화면으로 가보게 되면은 뭐 기존에 익숙한 형태의 앱 구성들 볼 수가 있고요. 시트 컴포트 기능으로 가보면 운전석과 동마석 시트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 시트의 이 어깨 부분 있죠. 어깨 부분을 이 안쪽으로 말아서 이제 감싸는 듯한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트의 기울기 조절뿐만 아니라 이 어깨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말아주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전동 시트가 갖추고 있어서요, 아주 좋은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정보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조수석 앞쪽에 이 X7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 이 패널 부분과 차량의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도어 아래쪽 트림의 간접 조명, 그 다음 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명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다양한 색상으로 색상 조합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를 연동시켜 놓으니까 뭐 T맵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 스카이프, 라디오 툰, 여러 가지 앱들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카카오 내비기도 할 수 있고, 제가 듣는 DIFM 라디오라는 이
앱도 좀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송풍구 조절하는 요 버튼이 아니죠. 이제는 토글 같은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풍향을 이렇게 조절하고 돌려서 송풍구를 막거나 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A타입의 포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도 쿨링 기능, 그 다음에 히팅 기능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전자식 기어 노브 토글 형태의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탈 형태의 토글 형태의 기어 노브가 적용되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좀 강렬한 붉은 색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이렇게 푸른색 형태의 기조로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장치의 세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좀 약하게 조절이 됩니다. 아래쪽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제 이쪽에 C타입의 포트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크기도 넉넉한 편이고 여기 가죽도 굉장히 좀 부드럽네요. 썬루프에 보면은 작은 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햇빛을 가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이제 조명도 나오는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은한 조명이 위쪽에서 나오면서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도어에 보면은 안마 기능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안마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 도어 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를 접을 때 굳이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이 버튼만 눌러서 2열 시트의 독립 시트를 지금 접을 수가,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 살펴볼 텐데요. 도어는 소프트 클로징이 1열과 2열 도어 모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 7인승 모델과 6인승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X7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 6인승 모델로 설정되어서요. 지금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각도, 전동 시트의 각도도 모두 양쪽 모두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로 접근할 때는요. 사실 이 가운데로 들어가긴 사실 좁아요. 이 암레스트 때문에 다리가 걸려서 이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긴 그렇고요. 시트 위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열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시간 요 정도만 젖혀 놓으면은 자동으로 전동식으로 시트가 이렇게 접혀서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통해서 이제 3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3열에 한번 좀 앉아 볼게요. 발을 디딜 때 이쪽 부분 디디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요 아래쪽에 이제 스태퍼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좀 밟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안발잔이 조금 높고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높이에 좀 스태퍼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거기다가 내릴 때 이 부분이 좀 이 뒤쪽에 바지 뒤쪽이 좀 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오염됐거나 흙이 묻어 있다면 좀 바지에 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3열에 들어가 볼게요. 자, 3열에 앉으면 이런 뷰가 좀 펼쳐지고요. 일단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0인데 주먹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3열 위쪽에도 이렇게 공유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3열에 또 별도로 이렇게 썬루프를 열 수 있는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고 또 열 수 있는 버튼까지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3열 개방감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이제 조명이, 간접 조명이 좀 들어오네요. 거기다가 한쪽에는 이 C타입 충전 포트도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도 이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도 이제 운전자 탑승자 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지금 앞쪽에 충분히 좀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이 살짝 이제 제가 키가 170인 제가 이쪽 뒤쪽에 무릎이 살짝 닿는 정도? 요 정도 공간이네요. 좀 장신에 180인 분들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앉아서 이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갈 때는 다시 이쪽을 살짝 밀어주면은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전동식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힘 안 들이지 않고 시트를 접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하네요. 자, 그리고 3열 시트를 접을 때 이 도어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 좌측이 움직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시트를 모두 다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펼 때도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2열 시트가 앞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3열 시트가 제자리로 가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모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좀 편리한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2열 시트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펴놓게 되면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원상복구가 되고요. 이 과정이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앉아 볼게요. 네, 무릎 공간, 주먹 하나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요 부분이 있는데 열어보면은 C타입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뭐 옷걸이라든지 옵션을 통해서 뭐 디스플레이 화면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요 거리가 있습니다. 따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장착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주머니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모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겉은 또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장치 조작하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가 이 아래쪽에 살짝 위치해 있습니다. C타입 포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이 암레스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렇게 햇빛 가림막도 전동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크램쉘 타입입니다. 위가로 열리고 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래쪽이 전동식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도어라든지 시트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전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승을 하면서 여러 번 시트를 접고 폈다 하면서도 힘쓸 일이 없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요 맥스 사랑 그림, 맥스 짐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맥스 짐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시트가 모두 다 접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3열이 먼저 접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6인승 모델과 7인승 부분에 큰 차이가 나는 건데요. 6인승 모델은 이렇게 접히게 되죠. 3열이 접히고 2열은 거의 접히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7인승 모델은 2열 시트까지 완전히 접히면서 플랫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6인승 모델로 조금 더 탑승자가 편안하게 이동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 버튼, 맥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열 시트의 위치가 조절이 되면서 3열이 다시 올라오고요. 모든 시트가 원상복귀 됩니다.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는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측면에 있는 버튼들을 보면은 모든 시트를 다 개별적으로 전동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트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제 물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가림막도 이 부분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관할 장소가 정말 마땅치가 않거든요. 차에 필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이 6인승 모델 3열 같은 3열 쪽에 이 바로 이 가림막이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둬야 됩니다. 그때 둘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요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헤드레스트 베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로우가 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요거 장착하면은 조금 더 머리 지지할 때 편안하게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어를 열 때는 모두 이 두 개의 도어를 따로따로 열어야 하지만 닫을 때는요, 이쪽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두 개의 도어가 같이 닫히게 됩니다.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